좋아.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어느새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근데 이 계절의 변화를 바로 몸으로도 또 느끼셨을 텐데요. 피부가 또 건조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우리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러고 또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나 아닌데도 간지럽다 하는 분들은 당뇨나 콩팥병 같은 것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도 바뀌는 계절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운 계절이 살살 타고 오면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하나 그냥 뜨거운 온돌방에서 그냥 팍 뒤지는 거죠. 그러려면 보일러 팍 떼야 되고, 그러려면 뭐 방 장판에 전기기가 장판 쫙 틀어, 막 지금 다음날 쫙 이러면 땀도 쫙 빠지면서 그렇죠. 네. 나은 거 그렇지만은요, 이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래 하면요,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이 건조해져. 피부도 건조해지고 다 건조해져. 그리고 또 이 공기도요 다 건조해져. 이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 이게 참 유지하면서 하는 게 이기장수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장수잖아. 고장수 씨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건조하면 더 가려워지니까 우리 이렇게 샤워도 너무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물기를 닦고 난 다음에 조금 촉촉할 때 그때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건조해서 각질이 올라오면 이게 화장도 잘 안 먹거든요. 맞아요. 푸석푸석해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건조해서 이게 각질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보습크림 바르면서 얼굴과 피부 다 지켜보도록 해요. 야, 이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집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이게 실내 습도를 잘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가습기를 통해서 50에서 60 정도로 맞추면 최적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또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좀 잘 맞춰줘야 되는 게, 건조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코 막히기도 하고요. 그쵸. 저처럼 비염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막 코 막히고 막 킁킁대고 또 약 먹어야 되고 뿌려야 되는데, 가습기로 이 집안의 온도, 이 습도도 잘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진작에 가습기 꺼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조해지는 계절이니만큼 몸과 마음이 좀 촉촉할 수 있도록 신경 써봐야겠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개클리닉 웰, 오늘도 시작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을과 함께 찾아온 재채기, 콧물, 가려움까지 원인은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전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네. 알레르기 3대 질환인 비염, 천식,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까? 공개클리닉 웰에서는 비염, 천식, 아토피로부터 해방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요, 환절기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그리고 천식과 아토피인데요.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건강주치 모셔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 김희규 교수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제일 많이 기다렸겠구나. 네, 요즘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환자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알레르기 해결사,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김희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또 무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근데 맞아요. 환절기 아마 교수님은 바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이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들,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가을철에 잘 호발하는 그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있죠. 본래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가을철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햇빛에 노출이 좀 많이 되어서 생기는 그런 피부염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곤충이라든지 또 뭐 벌독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돼서 쇼크를 일어나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렇게 요즘과 같은 가을철에 좀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든지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무엇일까 보면은 1차적으로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꽃가루, 가을철에 날리는 꽃가루. 이런 것들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인
물리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요즘처럼 어떻습니까? 일교차 심하죠. 그리고 이제 습도 변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일광이 좀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알레르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세상 살면서 참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또 요즘에 또 주변에 보면 또 하필 내만 그런지 내 주변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또 와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 참. 저요. 진짜 많아. 여기도 벌써 2명이네. 근데 사실 이 계절 되면 감기 환자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하고 감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그다음에 코감기 사실 구분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합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몇 가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감기의 경우에는 뭐 콧물, 코막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지만은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뭐 근육통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증상들이 전신 증상이 좀 동반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 약을 쓴다 하더라도 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것이 이제 감기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이제 코가림이 되게 심합니다. 코가림. 예. 뿐만 아니라 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합병이 돼서 이제 가렵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서 관리가 잘 안 되면 감기가 걸렸을 때 훨씬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상시에 알레르기 비염을 잘 관리를 해야 감기가 왔을 때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잘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네. 천식까지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이게 알레르기 모든 종류의 알레르기가 천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비염의 경우에 말입니까? 네네네. 뭐 비염의 경우에 다 천식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 천식이 동반되는 비율이 한 50%, 30에서 50% 정도로 높은 것으로 절반 알려져 가까이 있습니다. 되네요. 예, 심하면. 아니 담비 씨는 가수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비염의 궁금했어요. 천식이 오늘 이 수업은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겠네.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 예. 그렇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이제 제가 환절기 비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몸에 다 없는 게 가지고 없어요. 있어. 네. 다 있어. 근데 이게 좀 뭐랄까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코가 굉장히 막히고 약도 많이 뿌리고 심각할 때는 이게 좀 약도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뭐 사람에 따라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도 있고 또 면역 치료도 있고 뭐 환경적인 조절 이런 거 있는데 가장 대원칙은 뭐냐면은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치료를 해야 방치를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김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든지 업무 효율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 경우에 어떻습니까? 코막힘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합병증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될 수 있는 아까 담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천식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 알레르기도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쇼크 이런 것까지도 생기는 경우도 조심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크. 근데 좋은 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가 막힌다. 가을이 왔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아니 밖에 단풍만 봐도 알 수 있어. 꼭 일어나야 그러네요. 저 치료하러 갈게요, 교수님. 예, 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 원칙이네요. 예.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치하면 예. 된다. 야,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아요. 저는 또 이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 치료를 안 하면 얼굴형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에이, 말도 안 돼. 얼굴이 길어진다고. 팩트 체크하면 돼, 말아.
왜 저래? 교수님, 이거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가요? 아, 맞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이제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가 네. 되는데요. 이제 비염이 심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면 입으로 이제 숨을 쉰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얼굴이 조금씩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턱이 이제 튀어나오고 이제 네. 코가 좀 붓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 고착화가 되어서 좀 얼굴형이 좀 그렇게 그렇게 썩 치열도 좋아질 수 좀 이렇게 없습니다. 돌출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을 수 네. 있고. 정치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얘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하면서 하는 말은 퇴근을 하면 꼭 자기가 소금물로 이 코를 씻는데요. 어떻게 씻는지 모르지만 꼭 이 세척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도 이 코 세척을 하면 도움이 됩니까? 아, 예. 당연히 이제 코 세척이 도움이 되긴 됩니다. 오. 왜 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코 세척을 하면은 코 안에 있는 그런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이물질 뭐 여러 가지 노폐물 같은 것들은 이제 씻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한 이제 코 안에 보면 섬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섬모가 이제 청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코 세척을 하면 섬모에도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을 갈라주듯이 이거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좀 확인해야 될 거 있으면 한 3가지 정도 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급적인 생리식염수로 할 것. 생리식염수로. 예. 집에서 소금물을 자기가 타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네, 네. 이제 생리식염수로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몸의 체온에 좀 맞도록 좀 약간 데워서 물 온도를.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잘 씻겨 내려가고 자극도 훨씬 적게 해주는 그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더욱이 또 중요한 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자세요? 예, 자세를 제대로 해야 코 세척이 제대로 되는데 이제 우리가 코 구멍으로 이제 코 세척 물을 이제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반대쪽으로 코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코를 잘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간 물이 왼쪽으로 그렇죠, 넘어간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숙련된 조교 코 이제 앞으로 딱 쑥그리고 하면서 이제 코로 쫙 이렇게 반대로 많이 나오는 해봤네. 거예요. 뭘 해요? 생인 식염수. 물을 이렇게 예, 이렇게 쭉 짜낸다고? 짜가지고 통 같은 게 있어요. 통 같은 게. 맞죠, 교수님?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제일 궁금했었던 게 저는 좀 심할 때 아침 저녁으로 2번 했는데 이게 너무 자주 해도 좋은 건 아니죠. 뭐 사실은 이제 뭐 횟수의 제한은 크게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요? 사실 하루에 뭐 3번 정도 하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3번 정도 하시라고 해도 3번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맞아요. 예, 한두 번 정도 하시는 정도면 좀 부지런한 편에 속합니다.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엮어놓으면 이렇게 하면 끝이네. 예, 그 하고 이제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네네. 그 코 뿌릴 때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는 숨을 참는 게 좋습니다. 예, 숨을 참든지 안 그러면 아 하고 말을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 이제 귀 쪽으로 귀 이관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체크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비염인이 지금 상당히 비중되는 네. 만큼 상당한 정답률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죠? 예, 그렇죠. 다 네. 환자니까 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도움이 돼요. 그죠?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팩트체크 첫 번째입니다. 천식이나 아토피는 성장하면서 저절로 낫는다. 저절로 제 낫는다. 동생의 경우에는 크면서 저절로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먹는 것도 되게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자, 우리 이거 할때 민설 씨 이야기는 듣지 말고 우리 소신을 가지고 합시다. 네.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네. 자, 네. 하나, 둘, 셋. 천식 환자가 지금 갈렸어? 두 분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근데 알레르기 질환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방법에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하여튼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둬야 되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짧고 명료하게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고양이를 초반에 키울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비염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겼구나. 나중에 네. 생기는 거예요. 한 3, 4년 있다가 갑자기 알레르기 비염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천식까지 나중에 더 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는 거? 그거는 정말
그렇지. 요만큼의 약간의 1%의 사람들이 아까 아닐까. 말씀하셨잖아요. 방치는 안 된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여동생이 아토피가 있습니다. 네. 미리만 미안해. 어쨌거나 그 이 친구가 학생 시절에 네. 아토피가 심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점점 아토피가 줄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동생도. 그러니까 네. 이게 100% 저절로 다 낫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낫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O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낫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치. 다른 어떤 식본이나 이런 걸 해서 잠복기로 자꾸 숨어 있는 것이 나은 건 그렇지.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 진짜. 그렇지. 숨어 있는 네. 거지 지금. 이게 좀 건강 잘 챙겨 먹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음식들 끊고 하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 궁금하네요. 좋아지는 경우지 낫는 건 아니잖아. 자,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잠복기가 있다는 거지. 저절로 낫지는 않는군요. 예, 사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소화기에 앓고 있었던 알레르기 질환이 성장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기는 합니다. 네, 많기는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성장하면서 면역 상태가 이제 변화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또 이유가 될 수가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성인형으로 성장이 고착화 돼가지고 치료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게을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맞아. 아까 말씀하셨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방치하면 안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 네. 좀 이야기 좀 말씀하시면 좀 들어요 좀 이 양반아. 알겠습니다. 비염도 있는 양반이. 저장. 그래. 좋아. 그래요. 오늘 중요한 덕목 경청. 경청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볼게요. 야, 이 다음 틀리면 큰일인데. 자, 두 번째입니다. 아토피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증상이 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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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변에 그 식이요법으로 깨끗한 피부를 또 지켜낸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제가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으쌰. 빠밤. 나만 X네요. 네. 네, 요건 담비 제가 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럴까요? 제 동생이 아토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여러 번 소환되시네. 밥 먹을 때 이렇게 좀 밀가루를 좀 끊기도 하고 육고기를 좀 끊기도 하고 채식 위주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 피부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오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앞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고기라고 명시돼 있지 어떤 고기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고기, 그래서 뭐 빨간 육고기 말고 좀 흰살 생선이라든지 물고기, 닭고기, 뭐. 오리 못 적었네, 이거. 요런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건강에 도움이 돼서 면역력이 증진시켜서 네. 알레르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디테일한 생각합니다. 접근이에요. 네. 그래도 성분은 다 같은 단백질이니까 고기를 그렇게 해석하나?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닐걸요? 네. 가볼까요, 교수님?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예.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의 상식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맞은 게 없었네, 저는. 그게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도 많이 환자분들이 네네. 하시고 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 관리와 관련해서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이제 극단적인 이제 식이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일부 고기를 너무 가공을 심하게 한다든지 또 튀긴 형태로 이렇게 섭취했을 때 악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가끔씩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런 해당 고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증상이 악화가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일방적으로 그 고기를 먹으면은 악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네네. 확인되지 않는 확인이 되지 않았던 그런 순수한 고기라든지 식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걸 또 세세하게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달리기로 폐활량을 늘리는 게 천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요즘 달리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러면
정확하게 남이 말씀드립니다. 식다는 건 맞다는 거가? 정확하게 오답? 저는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천식 경력이 또 있어. 네. 천식. 자, 하나, 둘, 셋. 아, 야. 난다, 이거 안 난다, 이거 안 난다. 진짜요? 제가 일단 경험해 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천식이 좀 심할 때는 막 자다가도 헐떡헐떡 넘어가면서 갑자기 깰 때도 있을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막 뛴 건 아닌데 제가 안무량이 많아지면서 안무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니까 네. 이게 점점 괜찮아져서 요즘 무대 위에서 숨이 안 차요. 이야.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군대 선임이 네. 천식이 있습니다. 선임이 나왔어 이번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축구할 때 네. 잠깐만 하더니 스트라이커였는데 갑자기 하더니 가서 골을 넣고 와요. 근데 한 5분 안에 나옵니다. 또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운동을 이게 꼭 해야 된다고. 그래 도움 된다고. 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서 이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좀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네요. 진짜. 그 사실 100m 달리기 뛰면 이렇게 헥헥거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 나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 30m밖에 못 뛰겠더라고. 그러면 헥헥거리잖아. 그 다음 날 되면 40이 되고 다음 날 되면 50이 되고 점점 늘어나. 그러면 이게 폐활량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오가 확실할 것 같아. 이거는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냥 볼펜 놔고 집에 가야 돼. 아, 우리 다 틀리면 어떡해요? 이건 다 틀리면 말이야. 저랑 교수님만 남는 건가요? 마지막 방송은 두 사람이 책임져 주세요. 자, 교수님 이거 정말 정답이 오였으면 좋겠네요. 정답은요? 예, 정답은 O이기도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또 이거 X까지 갔네. X까지 갔네. X까지는 안 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네네.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운동이 우리가 알다시피 심폐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제 적절한 운동을 했을 때에 천식의 예방 관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평상시 천식을 잘 관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또 뭐가 있느냐면은 또 운동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숨이 차고 쌕쌕거리고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천식을 잘 관리를 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이제 천식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처음부터 하지 말 것.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마시는 운동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적은 양부터 서서히 양을 늘려나가도록 할 것. 그것들을 이제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럼 아까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먹은 다음에 막 뛰어가서 골 넣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네요. 사실상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라. 맞아. 그것을 준비 조금 운동 말씀을 중요해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너무 찬 공기에 막 바깥 운동하는 것보다는 네. 실내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식도 없는데 운동을 안 하는 우리들 반성합시다.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한번. 네, 정말. 요즘 정말 걷기 좋은 계절이죠. 열심히 운동해 보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식은 알레르기가 거의 뭐 원인이기도 한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좀 더 큰가요, 교수님? 네,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양쪽이 다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가 이제 부모 중에 한 분만 있어도 50%, 두 명 있으면 한 70%, 75%, 그 정도로 높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그런 사람이 환경적인 노출이 됐을 때 훨씬 더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이것이 우세하다, 이게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힘들고 두 개 다가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레르기도 있고 천식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알레르기는 우리가 좀 방지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천식은 그 호흡기도 있어야 되고 뭔가 맞아요. 이렇게 숨 넘어가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뭔가 더 위험한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실제로 천식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좀 많이 보이나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헐리우드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요즘에 있지만은 영화라는 데서 이제 천식 발작으로 막 쓰러지는 네, 그런 네. 경우를 좀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런 좀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평상적인 그런 천식 환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몇 개 있습니다. 네. 한 3가지 정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침. 그렇죠. 호흡 곤란. 그리고 숨을 쉴 때는 쌕쌕거림. 이런 것들을 들 수가 네.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특징적인 거 보면은 목에서 이제 고양이 소리가 난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만약 그런 얘기가 들었다면 당신은 천식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도 이게 천식 진단을 병원 가서 알았거든요. 천식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게 평소에 내가 천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알아차리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자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죠. 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전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제 부모님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기침이라든지 쌕쌕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하루 이틀 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한 2주나 3주나 지속되고, 그리고 운동을 한다든지 네. 감기가 걸렸을 때 네. 좀 심해지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되는 알레르기 질환,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네. 이제 비염이 같이 있었다든지 결막염이 있었다든지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다든지 그런 동반되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천식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영아나 유아들은 이게 사실 좀 어떻게 좀 진단하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이제 비염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빠 닮았을까 봐. 걱정이 돼요. 유전이 네. 있다고 하시니까 걱정돼요. 네,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전형적으로는 이제 천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폐기능 검사라든지 뭐 기타 관련된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어린 경우, 뭐 5세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검사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세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증상이 천식하고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감별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천식을 진단하는 걸 조금 더 이제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하게 되죠. 예, 바이러스 감염이었는데도 이제 자주 이렇게 쌕쌕거림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다든지, 또 가족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또 만약에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천식으로 이제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 보고 이렇게 막 불고 부르락 하고 이러면 이게 안 할까? 반대로 하거든요. 예, 협조가 잘 안 되죠. 예. 맞아, 양치질 그 아이들 뱉다 이러면 먹어요. 먹는다고. 진짜요? 맞아요, 먹어버려. 반대로 하거든요. 반대로 해. 양치질하고 물 이러 어글어글 폐해 어글어글 꿀꺽. 어떡해. 맞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힘들어지 안 될 것 같아. 그러게요. 아이들한테는 참 이게 진단도 쉽지 그래. 않고 또 부모님 마음은 혹시 나 닮아가지고 안 좋은 거 있을까 맞아요.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검사 일단 또 부모님들 먼저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성인을 대상으로는 또 어떻게 검사가 실제 병원에서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알레르기가 있으면 참 괴로운데요. 이분은 정말 힘든 분 모셔봤습니다. 이제 천식이랑 이제 두드러기가 심해서 검사받으러 왔는데요. 운동성 천식이라서 일단 운동을 심하게 하진 않는 이상은 호흡 곤란이 크게 오진 않고 일상생활하는데 무리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콜링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1도 이상이 오르거나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일단 몸 안에 열이 나면은 전신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왔다가 내려앉는 거라서 그 부분만 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천식에 두드러기까지 있다는 이야기네요. 야, 한참 운동할 나이에 운동을 할 수 없다, 제약을 받는다. 너무 불편하겠는데요. 그래, 지금 오늘 불편해서 온 거는 뭐 때문에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느 날 그냥 조금 몸이 따갑고 간지러워서 봤더니 조금 이렇게 올라오게 아이고. 돼서 그냥 사진을 찍어 왔네. 뭐지? 뭐 잘못 먹었나 정도였는데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완전 호흡이 안 되고 이제 구토 증상 나오고 그렇지. 하는데 일상에 있을 때는 그냥 항상 가슴이 조금 막혀 있다 해야 되나? 네, 좀 답답하고 숨이 차고. 네, 뭐 피부 증상은 이제 병원에 왔을 때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환자처럼 사진을 이제 찍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성 천식도 의심이 되는데 실제로 뭐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는지 진료실에서 운동하다 보면은 네.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천식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무리가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대한 검사, 폐 기능 검사, 그다음에 기관지 염증 검사, 또 운동 유발 검사 다 같이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와, 설명만 들어도 지금 검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정확한 요인을 찾기 위해서 다 진행을 하는 거겠죠? 처음에 하실 거는 후기 산화 질소 측정 검사인데요. 기도 염증 반응 보는 검사인데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10초간 부실 거예요. 네, 기도 안에 염증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수치가 이제 높을수록 알레르기 염증이 이번에는 폐활량 검사. 숨을 있는 힘껏 마셔서 세게 불 거거든요. 네, 이거는 끝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한꺼번에 이게 입 안에 뱉어내는 넣어서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 이제 폐활량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지가 얼마나 이제 좁아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거 저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셨겠네요. 네. 검사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피 검사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러게요. 피 검사로도 알레르기 이제 원인을 알 수 있나 봐요. 네, 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도 하고 몸에 알레르기 상태가 어느 정도 심한지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죠. 요건 뭔가요? 네, 지금 이것은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 우리가 흔한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피부에 묻히고 가늘 바늘로 보시면은 이렇게 피부를 가볍게 이제 찔러서 검사해야 되는 게 정도를 되게 확인하는 많고 거죠. 일단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일단 힘들고요. 일단 큰 대학병원만큼 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식이 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알레르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이제 다양한 증상으로 그리고 심한 것도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다. 그 부분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병세가 심해져 가지고 약물에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될 수도 있고 증상 있을 때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서 적극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토피의 경우에는요, 사실 성인보다 아이들이 또 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내 아이가 아토피인지 아닌지 좀 의심이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다양한 얼굴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문제는 이제 뭐 당뇨라든지 혈압과 같이 뭐 객관적인 어떤 수치를 체크한다든지 피 검사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사의 의료진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임상적인 증상과 병력을 가지고 소견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아토피 피부염은 특징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피부 발진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가렵습니다. 이것이 꼭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만성적인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적인 소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보니까요.
나는 어떤 기계의 레벨인 줄 알았더니 무슨 병으로 돼 있는 알레르기 반응 물질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게 내가 어떤 보니까 40-50개나 되던데. 네.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크게 나누면은 실내 알레르기 물질, 실외 알레르기 물질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요. 실내 알레르기 물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그런 진먼지 진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의 이제 충체를 분해한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다미 씨가 또 하는 고양이, 또 강아지 이런 것들, 곰팡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 실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실외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꽃가루가 될 수 있겠죠. 꽃가루. 네. 봄철 같은 경우에 나무 꽃가루가 좀 많이 그쵸, 나고, 그쵸.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잡초 꽃가루 뭐 이런 것들이 또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릴 때 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괜찮아지는 경우, 아까 우리 또 팩트 체크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환절기 때 증상이 있어, 환절기 때 만약에 증상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냥 약만 바르면서 좀 지켜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아토피 피부염도 죽증도에 대한 치료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경한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환경 관리 그리고 보습제 열심히 치료하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연고 바르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더라도 뭐 크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계속 염증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절기 되면 더 심하게 악화가 그런 되는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또 이 아토피 있는 분들이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데 이게 또 스테로이드 많이 바르면 안 좋대, 내성 맞아요. 생기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진짜 많이 듣잖아요. 들어요. 아, 예, 예.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거를 그때그때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네네. 거 좀 괜찮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좀 사실 두려워요. 그렇죠. 정상적인 용량의 정상적인 이제 횟수를 가지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것도 합병증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너무 처음부터 두려워해가지고 부적절하게 이제 치료하는 게 오히려 병이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좀 조금 세게 또 강도가 어느 정도 있게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양을 좀 줄여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에 사용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연고도 요즘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바르더라도 별다른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하니까 내 생각 큰일 나겠어요. 아니 이거 말만 들어도 이거 관리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복잡스러운데, 아니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완치가 안 되는 거냐, 요거 어떻게 좀 치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알레르기 관리를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환경 관리 그리고 약물 치료,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잘 아는 부분이 될 건데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제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면역 치료 방금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면역 치료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체질을 개선시키는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이다.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인이 되는 그런 알레르기 물질에 조금씩 노출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피하지 않고 네네. 조금씩 백신 같이 그런 맞네요. 느낌인 조금 거예요. 뭐 그러네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거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면 이거는 이제 알레르기에 대한 그런 뭐 백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면 이제 다미 씨가 교수님 병원 근처로 이사 가가지고 자주 거기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체질 개선도 받고 자주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제일 좋은 거 이게 아닙니까? 되게 자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치료 기간이라든지 오랫동안. 그러면 그러니까 알고 이사 오든지 네. 네, 사실 면역 치료라는 게 조금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도 이제 단계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이제 초기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유지 단계가 있고 이런데 이제 초기 단계는 한꺼번에 이렇게 용량을 확 올려버리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용량을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조금 자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맞네요. 관점을 다미 씨는 고양이 몇 마리 키워요?
지금 2마리. 두 마리 네. 그렇게 이제 매달 2마리씩 더 늘려. 그러니까 다음 달에 4마리 키우고 그 다음 달에 6마리 자꾸 천식이 자꾸 늘려서 한 100마리까지 늘려봐. 그럼 고양이가 천식이 쫙 인수분해도 나서. 아니고 계속 늘어나. 알았지? 계속 2마리씩 한 달에 2마리씩 그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좀 내주세요. 이렇게. 면역 치료하는 거는 정제된 그런 약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응급실에 실려가요. 속이다 시원하네. 응급실을 가더라도 가까운 동네로 빨리 이사 가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 사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헬스장 한 번 간다고 몸짱 되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이렇게 알레르기 치료에도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꾸준함이 생명인 것 같은데 그럼 또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저렇게 많으세요. 그래, 요즘 뭐 지내시는 건 좀 어떠실까요? 지금은 이제 또 추워지니까는 예. 또 많이 또 예, 생기고 그죠? 콧물이 거의 흘러내립니다. 그러네요. 예. 저번에 뭐 면역 치료하고 나서 특별히 뭐 불편한 데는 없었고 오늘은 2개 다 이렇게 맞는 걸로. 이분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주사를 이용한 면역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구나. 다행히 뭐 큰 부작용도 없고 증상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사가 뭐 과거에도 경험했겠지만 조금 부을 수도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하게 이제 몸에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좀 뭐 따끔하면 뭐 어떻습니까? 증상이 나아진다면 참아야죠. 근데 이분은 반팔을 입고 있는데 토시를 한 거 보니까 또 감추기까지 하시네. 이게 알레르기 가려워 갖고 왔어요. 이게 아토피 뭐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팔이라든지 햇빛을 보면 가렵고 막 이렇게 따갑고 하니까 이게 피부과에 온 거죠. 사실은 잠자는 것도 힘들었고 이렇게 가렵고 하니까 뭐 생활하는 게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사람이 집중이 안 되고 막 가렵고 하니까 남이 보기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가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불편하죠. 잠잘 때도 막 가려우니까 잠을 잘 못 자고 그렇죠. 아, 이거 정말 가려운 거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근데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니까 힘드셨겠어요. 처음에 저한테 뭐 왔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네. 분명히 좀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이 좀 좋죠. 어떠세요? 많이 네. 좋습니다. 많이 좀 좋- 괜찮으시고 네, 많이 가려운 것도 많이 네. 났고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좋은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네. 잠은 항상 잘 못 자니까 근데도 일단 가려움 그 면에서는 때문에, 네.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네. 가려움 때문에 못 자고 그런 거는 네, 조금 많이 그렇죠,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피부도 우리 한번 사람 내려볼까요? 토시를. 내내 가리고 계셨는데도 이게 좀 울긋불긋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팔뚝에 약간 이렇게 오톨도톨한 네, 것도 조금 보이네요. 불편하실 것 같아요. 닭살도 또 뭐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햇빛 노출 안 되도록 잘 이렇게 차단 잘 하시고 예 알레르기 관련해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제 우리 피부 관리하는 법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평소 이제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 교육까지 네, 이제 조금 진행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해드리면요.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 관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물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고 바르는 거라든지 뭐 너무 가려울 때 먹는 약을 먹는다든지 네, 이런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매일 생활 속에서 피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목욕이랑 네, 그다음에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때는 많이 미시는 거예요? 많이 밀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네. 좀 많이 그런 거는 네, 자주- 떼미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네, 떼미는 것도 피부 장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떼미지 마시고요. 보습제는 하루에 한 어느 정도 바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씻고 바르고 네, 저녁에 그러니까 낮에도 조금 이렇게 가려우면 바르고 네, 네 맞습니다. 예, 수시로 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욕 직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네, 보습제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로션도 있고, 뭐 크림 타입도 있고, 연고 타입도 있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션 타입, 좀 묽은 타입을 쓰셔도 충분한데,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이제 건조해서 좀 크림 타입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절이랑 피부 타입 또 사용할 부위에 따라서 이제 색소나 향이 없는 그런 자극 성분이 없는 것들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습제는 일단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사용해 주면 더 좋은데요. 만약에 그거를 사더라도 조금 바르는 것보다는 아무 보습제라도 자주 발라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네요. 제가 항상 목욕 같은 것도 빡빡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제 습관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훨씬 많이 좋아졌으니까 생활하는 데도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더 좋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상대방을 잘 알고 이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알레르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만성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알레르기로부터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말자.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네. 극복하자. 야, 교수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호전되고 있는 영상 진짜 잘 봤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주사를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좀 많이 맞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주사에 무섭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면역요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환자에 따라서 이제 처방되는 그런 그 물질도 좀 다릅니다.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럴 수 있고 뭐 꽃가루도 있을 수 있고 뭐 개고양이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개별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알레르기 전문의가 이렇게 면역 치료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이제 초기에는 조금 더 자주 적은 용량으로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을 도달하게 되면은 큰 부작용 없이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스케줄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오시고 경험 있는 선생님만 잘 만나서 진행을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렇게 주사도 도움이 되지만요. 병원 가서 주사 맞는 날 말고 우리가 집에서 뭐 매일매일 좀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든지 음식에 신경을 쓴다든지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본인의 면역을 최상으로 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 예방이라든지 또 신체적인 취약 때문에 알레르기를 악화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사실 식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또 일부 식품은 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딱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비타민 D라는 게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타민 D 결핍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뭐 다들, 그런 것들도 네. 있고 또 햇빛을 조금 쬐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또 알레르기가 있어서 또 못 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비타민 D의 경우에 이제 우리의 골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을 하고는 있지만은 면역을 좀 조절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비타민 D가 결핍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거를 좀 보충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충을 했을 때에
신체적으로 호전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환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따로 드시는 영양제는 궁금해요. 저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금상 비타민 D가 아닙니다. 예, 예,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챙겨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비타민 관련해서는 약간은 이제 좀 복용은 하고는 있는 편이죠.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 네네 그런 거라든지 뭐 비타민 D가 좀 강화된 그런 것들 제가 D가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별화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명령력을 보면 그 선전하는 거 보면 어떤 캡슐 속에 막 들어있는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방이나 증상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내만의 캡슐 뭐 딱 좋은 이 캡슐 안에 들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활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뭐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 좀 뭐 주의하고 또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약물 치료라든지 뭐 이런 그 의학과 관련된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하고 기본 관리에 충실하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꾸준하게 관리하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잘 쉬고 잘 움직이자.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이어트의 정석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데 사실. 생활 습관, 규칙. 맞아요. 청소라도 좀 깔끔하게 하고, 그죠? 조금씩 더 쉽지 않지. 움직이고, 몸에 좋은 거 적당히 먹고. 네. 이게 진짜 참 이렇게 알면서도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네. 리모컨과 함께하는 주말 계획 이런 거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비타민 D도 마음껏 흡수를 하면서 밖에서 좀 걸어보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기분 전환하면 몸도 마음도 좀 더 개운해져서 돌아오는 다음 주도 좀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한 한 주 또 보내시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요, 다음 이 시간에 알찬 정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 치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을 드립니다.